이런 비침습적인 리프팅 시술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울세라와 써마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울세라는 바로 이런 처짐을 올려주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써마지는 엄밀하게 말하면 리프팅 시술이 아니라 타이트닝 시술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입니다. 어느덧 또 2025년도 새해가 밝았는데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병원도 부쩍 바빠져요. 우리가 한 살 더 나이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남들에게 내 나이를 들키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인지 부쩍 안티에이징 또 리프팅 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런 연초인데요. 제가 이미 의사혜연 채널을 통해서 비침습적인 리프팅 시술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리고 또 제가 직접 시술 받는 모습도 역시 여러 차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워낙 시술의 종류들이 많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시술들의 차이나 장단점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이런 대표적인 비침습적 리프팅 시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또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비침습적인 리프팅 시술이다 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사나 실처럼 뭔가 이런 외부적인 인공물을 이용하지 않고 내 본연의 피부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콜라겐의 합성을 유도하는 시술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안전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시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침습적인 리프팅 시술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울세라와 써마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울세라와 써마지는요, 내가 미용시술 잘 모른다라고 해도 주변을 통해서 정말 한두 번 이상은 들어봤다 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하지만 이 두 개의 시술은요, 각각의 특징도 또 장단점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잘 맞는 시술을 고르기 위해서는 간단한 차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울세라는 초음파를 고강도로 집속시켜서 피부 아래 섬유 근막 층을 타겟팅하는 시술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요, 앞볼이 좀 처지게 돼요. 특히 지방이 있는 곳들은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처지고 내려오면서 마리오네트 주름이나 아니면 팔자주름과 같은 요 중앙 부분에 있는 주름들이 좀 두드러지게 되고요. 턱 라인도 매끈하지 않고 좀 울퉁불퉁하고 좀 더 넓적해 보이게 되는데요. 울세라는 바로 이런 처짐을 올려주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울세라의 풀네임은 딥시 울세라예요. 딥시, 깊은 곳까지 보면서 시술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 건강검진 같은 거 받아보시면요, 초음파를 통해서 피부에는 손상 없이 피부 안쪽에 있는 장기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울세라는 같은 기술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사실 섬유근막층의 위치는 다 달라요. 또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얼굴의 부위마다 이 위치가 다 다를 텐데요. 이런 섬유근막층의 위치를 직접 확인하고 또 다양한 핸드피스를 통해서 이에 맞춘 개별화 시술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딥시 기술력은 울세라가 유일합니다. 똑같은 샷수의 시술을 받더라도 개개인에 따라서 맞춤 시술, 즉 테일러드 트리트먼트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써마지는요? 써마지도 리프팅 시술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사실 써마지는 엄밀하게 말하면 리프팅 시술이 아니라 타이트닝 시술입니다. 리프팅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처진 것을 올려주는 이 중력에 반하는 힘을 말하고요. 타이트닝은 자체의 밀도를 높여서 좀 더 촘촘하고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써마지는 고주파를 이용하게 되고요. 또 진피의 약간 하부층을 타겟팅합니다. 써마지만의 특허받은 기술력은 피부 안에 이 고주파로 인한 열 에너지를 오래 가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시술만으로도 피부를 강하게 자극해서 충분한 양의 콜라겐을 재생시키고요. 또 유지 기간도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써마지 같은 경우는 염증만 심하지 않다면 모든 피부 타입에 가능하고 또 얼굴형에도 상관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의 제한이 매우 적어요. 타이트닝 시술인 써마지는 이마나 눈가 같은 곳의 잔주름 또 늘어진 모공들을 쫀쫀하게 채워주고요. 피부의 밀도를 높여서 붉은기의 치료에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시술들도 단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통증입니다. 모든 부위는 아니고요. 특정 부위, 특히나 뼈가 돌출되어 있는 광대나 아래턱에 강한 통증이 몇 군데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통증에 민감한 분이시라면 저는 써마지 대신에 올리지오를 추천드리곤 하는데요. 올리지오는 국산 써마지라고 이미 유명하죠. 올리지오도 써마지처럼 고주파를 이용해서 진피를 타겟팅하는
타이트닝 시술입니다. 둘 다 진피를 쫀쫀하고 탄력 있게 관리해주는 시술인 건 맞지만 효과가 나오는 온셋 시점이나 이 효과의 유지 기간이 좀 다르거든요. 써마지는 시술 후 3개월 동안에 걸쳐서 서서히 콜라겐이 재생이 되고요.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효과가 길게 유지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올리지오는 한 달 안에 좀 빠르게 올라오는 편이에요. 대신에 유지 기간은 절반 정도로 좀 짧죠. 평소에 통증 때문에 써마지를 포기하신 분들이라면 올리지오와 함께 탄력 있는 얼굴선을 쉽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리프팅 시술은 독특한 특징과 또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떤 시술이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순위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나의 현재의 피부 상태 또 내가 바라는 것에 따라서 적합한 시술은 다 다른 만큼 미리미리 시술하는 의사와 충분하게 상담을 받으신 후에 시술을 결정하시고요. 또 시술 이후에도 충분히 팔로우업을 해주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